괜찮냐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날 이렇게 묶은 건 당신이잖아. 기억 안 나? 제가 그랬다고요? 저 변태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 변태 아니야. 나 인간적으로 난 변태 아님. 아무튼 난 아님. 어느 축제날 그 사내는 은밀한 일을 꾸미고 있었다. 알아듣겠나? 이번 일은 네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꿈을 잘 시간도 없어. 빠르게 움직이고 임무를 완수해라. 알아들었으면 썩 꺼져. 난 내일 할 일을 하겠어. 한 사내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한 사내는 문을 열고 지하로 내려갔다. 그리고 사내는 습격을 받고 지하실로 굴러 떨어진다. 저기요, 아저씨. 이분이에요? 누구 묶여있어. 문은 굳게 잠겨있다. 문 주변을 관찰한다. 옆에 무슨 자국이 있는데? 문에는 안쪽에서 잠기는 방향으로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다. 문 옆에는 칼로 새긴 듯한 낙서가 그려져 있다. 순서대로 십자가 전파 꽂힌 듯하다. 어차피 지금은 못 열잖아. 여긴 대나무네요. 철제 락커다. 락커에는 숫자로 자물쇠가 있다. 조사해볼까요? 숫자 자물쇠로 잠긴 철제 락커다. 스티커는 대나무가 붙어있다. 옆엔 꽂힌 것 같으니까 패스.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저 멀리서 어디선가 축제 소리야 아이들 소리만 들릴 뿐. 철제 선반에는 택배 상자와 잡전사니가 놓여있다. 조사해봐야지. 다솜꽃집 85번기. 상자 안은 텅 비었다. 노트가 놓여있다. 상황을 기록한다. 대나무와 꽃 정도만 있네. 깨진 유리 조각과 흙이 있고 어렴풋한 기억 속에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이었을까? 이 악물고 여자 무시하기. 달력엔 그려져 있는 화이트보드다. X표가 쳐져 있는 건 이미 지난 날짜들인 것 같다. 그렇다면 오늘은 5월 11일인 걸까? 보드에 지도와 인물사진, 자료들이 붙어있고 몇 개는 붉은 실로 그어져 있다. 조금 찢어진 포스트잇도 붙어있다. 순서대로 주황, 초록, 파랑, 보라색 글씨가 적혀있다. 사항에 잘려나간 신문 뭉치와 TV가 놓여있다. 서랍 뒤져. 이건 뭐야? 이상한 거 있어 또. 와, 미치게 하네. 책상 조사. 낡은 일기장. 아니 뭘 이렇게 다 비밀번호를 적어놔. 그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자신만의 독특적인 언어로 교향곡, 실내악 등 다양한 장르의 걸작을 남겼다. 그는 가남으로 1897. 이건가 그럼? 1897. 어딜 봐도 맞는 것 같았는데 아니야? 독재자 K는 우리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우리의 말을 빼앗았으며 우리의 생각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또한 독재자 K는 권력을 유지하고자 국민을 선동하고 이들을 서로 대립시켜 국민 간의 고립을 촉진시키고 있다. K의 독재하에선 우리 이웃 간의 신뢰에 대한 허무와 화가 끝없이 반복될 뿐이다. 이에 우리는 독재에 맞서 싸우며 분열과 갈등에 빠져나갔다는. 켜졌다. 그냥 틀어둘 필요는 없대요. 턴테이블. 에피판이 없다. 나 다 조사한 것 같은데? 진짜 얘밖에 이제 없는 거야? 야, 일어나. 혜영 누나. 다 끝났어. 모두 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봐요. 괜찮습니까? 뭐라고?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 손이랑 목이 묶여있길래 괜찮은 건지. 괜찮냐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날 이렇게 묶은 건 당신이잖아. 기억 안 나? 제가 그랬다고요? 저 변태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 변태 아니야. 나 인간적으로 난 변태 아님. 아무튼 난 아님. 넘어가요. 기억이 안 납니다. 뭐라고? 지금 장난해? 답지 않은 짓 하지 마, 경찰 아저씨. 새로운 신문 수법이라도 시험하는 거야? 기억이 안 납니다, 정말로요. 여기가 어딘지,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경찰? 내가? 뭐야? 연기 꽤 잘하네. 진짜인 줄 알겠어. 그러다가 본인 이름도 기억 안 난다고 그러겠는데. 내 이름은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쳇 입 다물고 못돼?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아저씨는 지금 아무것도 기억 안 나시는 거죠? 여기가 어디인지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봤는데 계단에서 넘어져서 엄청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머리에 세게 부딪혔나 본데 그것 때문에 기억 상실증이 오셨나 본데요? 그런 건가요? 머리가 욱신거리기는 하는데. 그러면 제가 아저씨 도와드릴게요. 조금이지만 아는 게 있고 여기엔 아저씨를 도와줄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요. 뭔가 되게 악역 같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악역인 거야? 얘가 악역인 거야?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제가 아저씨를 도와주는 대신 아저씨는 저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당신을요? 네, 저는 아저씨에게 정보를 주고 아저씨는 제게 자유를 주는 거죠. 이 정도는 되어야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러고 보니 어쩌다가 그런 꼴을 당한 겁니까? 제가 왜 묶여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알려드릴 순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잘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셔야 알려드릴 거예요. 좋습니다. 풀어드리죠. 대신 질문 몇 개만 먼저 하고 싶습니다만. 좋아요. 몇 가지 정도는 대답해 드릴게요. 제가 경찰이라고요? 네, 맞아요. 아저씨는 경찰이에요. 보니까 높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았고 신참 아니었을까요? 좀 어리버리해 보이시던데. 그리고 본인 이름도 기억 안 난다 그랬죠? 아까 보니까 누군가 아저씨를 이끼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게 아저씨 이름 비슷한 거 아닐까요? 실명은 비밀. 부를 때는 모란이라고 불러주세요. 평범한 대학생이고 학생혁명단 단원이에요. 이제 막 들어온 신참이긴 하지만요. 저희 혁명단에서는 서로의 이름을 꽃 이름을 가명으로 붙여주거든요. 저는 모란이라고 이름 붙여줬어요. 예쁘죠? 여기는 제가 속해 있는 혁명단의 아지트 지하예요. 여기서 저희끼리 모여 회의하거나 연설 같은 걸 하려고 만든 거예요. 원래 문 닫는 레코드 가게였는데 저희가 빌려서 아지트로 쓰고 있어요. 독재 정부? 그것마저도 잊으셨어요? 진짜 기억이 다 날아갔나 보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전쟁이 끝난 후 K라는 군인 아저씨가 쿠데타를 일으켜 독재자가 됐어요. K가 독재를 이어나간 지 벌써 몇 년이 지났고 저희는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아저씨한테 잡힌 거예요. 오늘도 평소처럼 저희끼리 회의를 마치고 해산했죠. 저는 청소단번이라 남아서 뒷정리를 하게 됐는데 아저씨가 한창 뒷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여기 기습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 한 번 못하고 꽁꽁 묶이게 된 거죠. 그 후에 아저씨는 위층으로 올라갔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다가 이 사단이 난 거죠. 자,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웬만큼 답해드렸으니 이제 저 좀 풀어주실래요? 왜요? 제가 위험한 범죄자라도 될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치만 잘 생각해봐요. 전 아저씨처럼 신참이라니까요?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정신따돈이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고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전 착한 사람이라고요. 사람을 치인진 못해요. 게다가 여기서 나가려면 제 도움이 필요할걸요? 잘 풀어주시면 아저씨가 여기 빠져나가는 거 도와드릴게요. 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죠?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고 오는 게 빠를 거예요. 저기 계단 위 지하실 문을 보고 오세요. 제가 왜 도움이 필요한지 아실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네요. 그럼 십자가가 뭘까? 십자가 전파꽃. 십자가가 뭘까요? 어때요? 나갈 수 있겠던가요? 점은 왜 안쪽에서 잠겨 있는 겁니까? 그러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원래부터 저런 구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저씨랑 저는 여기에 갇혀있다는 소리겠죠? 문의 비밀번호는 뭐죠? 아쉽지만 그건 알려드릴 수 없어요. 왜? 일단 첫 번째는 불공평하니까요.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저는 뭐를 얻죠?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 아저씨는 아까 절 풀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하지만 풀려나가기는커녕 아직도 이렇게 묶여있잖아요? 이 자세 굉장히 불편해요. 숨쉬기도 힘들고 종아리랑 손에 피가 안 통한 지 꽤 됐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밀번호 몰라요?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신참이라 혁명단에 대해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당신은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비밀번호가 뭔지 알아내는데 도움을 드릴 순 있어요. 지하실 문 도어랑 옆에 문양 새 같은 게 새겨져 있지 않았나요? 그 문양들은 당장금들만 아는 번호예요. 비밀번호를 표시해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문양이 각각 무슨 의미인지 대충 알고 있어요.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죠? 어깨너머로 이것저것 보고 들었죠. 신참이라지만 중요한 정보를 모르고 있으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저씨가 비밀번호를 알아내도록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망설이는 건 자유인데 시간이 얼마 없을걸요. 여기가 혁명단 지하기지라는 건 기억하시죠? 곧 있으면 저희 혁명단 애들이 여기로 다시 올 거예요. 돌아온 애들이 아저씨를 발견하면 과연 아저씨 살려줄까요?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다면 어서 저를 풀어주는 게 좋을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말이 좀 통하네요. 일단 제 목에 걸려있는 자전거 체인부터 풀어볼까요? 갖고 계신 열쇠로 절 풀어주세요. 그런 건 갖고 있지 않은데요? 예? 뭐라고요? 잠깐, 이 자전거 체인 설마... 제 예상이 맞다면 이 자전거 체인 열쇠는 1층에 있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쩔 수 없죠. 아저씨가 1층 올라갈 때까지 계속 이러고 있는 수밖에.
그럼 전 여기서 아저씨가 1층으로 올라가는 걸 도울게요. 아저씨가 1층에 올라가면 열쇠 찾아주세요. 아셨죠? 그렇게 하죠. 그럼 급한 대로 손부터 풀어주시겠어요? 뭔가 날카로운 것 있나 찾아봐 주세요. 그럼 역시 이거겠죠? 유리 조각. 물한 목에는 철저 와이어로 된 자전거 잠새가 채워져 있고 손은 밧줄로 꽉 묶여 있다. 유리 조각 정도면 밧줄을 자를 수 있을 것 같다. 뭔가 위험해 보이는데 이렇게 자르는 거. 뭐야? 뭐가 보이는데요? 빗자국? 와, 훨씬 낫네요.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풀어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이제 약속을 지키시죠. 그럼요, 물론이죠.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십자가라고 했죠? 십자가는 분명 저희 단장이 관련하고 있는 걸 거예요. 저희 단장이 엄청난 기독교 신자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매일 오늘 성경 구절 같은 걸 정해서 외우고 다니고 그래요. 허구한 날 사람을 붙잡고 오늘의 무슨 구절이니 그게 무슨 의미냐는 얘기를 지치지 않고 한단 말이죠. 걔도 단장이 하는 말이니까 참고 들어주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지겨워서 도망가요. 중요한 건 다른 혁명단 임원 애들이 기독교도 아니면서 이 오늘의 구절에 대해 단장한테 먼저 물어본다는 거예요. 임원 애들이 단장에게 구절을 듣고 바로 저 지하실문으로 가서 뭔가 하는 걸 몇 번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이거예요. 지하실 문 비밀번호의 단장은 오늘의 구절에 번호를 포함된 거죠. 애매하지만 말이 되는군요. 그럼 오늘의 구절은 몇 번이죠? 그건 몰라요. 전 듣기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구절을 먼저 알아낼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늘 아침 단장이 성경책에 뭔가 표시하고 자기 락커에 넣어두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단장의 락커를 한번 뒤져보세요. 락커 안에 성경책이 있다면 저한테 갖고 와주시겠어요? 제가 어디에 표시했는지 봐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나 필요하시면 제게 물어보세요. 전 어디 도망 안 가고 여기 있으니까요. 도망 못 가는 거겠지. 이제부터 모란에게 도움 구하기와 아이템 보여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거 비밀번호 어떻게 알아내지? 일단 물어볼까요? 단장 락커에 대해, 락커 비밀번호에 대해. 비밀번호는 저도 모르는데? 일단 아무거나 찍어보는 게 어때요? 보통 자기 생일 같은 걸 비밀번호로 해두잖아요. 단장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단장 생일 정확히 일주일 뒤니까 한번 해보시죠. 단장 생일이요? 그럼 17일이요? 아니 18일이요? 얘 나랑 생일이랑 하루 차이네? 락커가 열렸다. 흰 가방, 옷가지 등 잡동사니가 들어있다. 락커 안에는 성경책을 발견했다. 일단 그럼 성경책을 보여주죠. 맞아요. 이게 단장의 책이에요. 중앙에 꽃이 그려져 있는 십자가가 달린 성경책. 단장 것이 확실해요. 딜의 백화파를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장 29절 표시대가 되어 있네요. 비밀번호가 총 6자리라고요? 낙선 3개였죠? 분명 각각 번호 2자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십자가는 29를 의미한다고 유추해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다음이 뭐죠? 근데 왠지 모르게 이 정도면 얘가 뭔가 악역의 메인축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 사이비 종교 아닐까요? 그 다음은 낙서가 꺾은 선 모양이라고 했죠? 아마 라디오 주파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라디오 주파수라며 저희 혁명단끼리 암호방송을 주고받는 주파수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는 특별한 주파수를 통해 암호방송으로 서로를 소통하거든요. 물론 이 주파수는 매일 바뀌고 주파수는 혁명단 간부들 사이에 비밀스럽게 공유되죠. 그러니까 이 주파수만큼은 비밀번호에 쓰기 적합한 게 없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의 라이더 주파수는 뭐죠? 당연히 저는 모르죠. 내가 얘를 풀어줘야 될 의미가 있어? 아니 하는 게 뭔데? 아니 진짜 얘 하는 게 뭔데? 저한테 그러지 마요. 그렇게 중요한 걸 저 같은 말단 단원한테 알려주겠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다행히 방법은 있어요. 전에 간부 애들이 라디오 조작하는 거 훔쳐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라디오 주파수는 대충 어림자가 진짜 가능해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죠. 저 라디오가 구조가 개상해요. 도무지 작동법을 모르겠어요. 간부 애들도 작동법을 못 외웠나 본지 무슨 쪽지 같은 걸 보던데요? 그 쪽지는 어디 있습니까? 쪽지는 당장 락커 안에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 두는 걸 제가 봤거든요. 작동법만 알아내면 주파수 때려 맞추는 거 쉬울 거예요. 채널에 이것저것 틀어서 저한테 들려주세요. 암호방송이 맞는지 아닌지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저씨 저 진짜 알고 있는 거 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열쇠 찾아주겠다는 약속 지키셔야 돼요. 알겠죠? 노력해보죠.
진짜죠? 꼭이죠? 제가 진짜 많이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진짜 약속? 좀 더 살펴볼게요. 쪽지. 이제 라디오를 찾으면 돼요? 아까 이래서 켜졌던 거구나. 이제 이렇게 돌리면 돼요? 이거 왠지 그거 같지 않아요? 그 좀 연설 방송? 뉴스 이런 거? 지금 들리는 방송에 대하여. 방금 트신 거 뉴스네요. 전 뉴스 잘 안 들어요. 어차피 다 가짜 얘기들 뿐이니까요. 우리가 시위하는 이야기 하나도 없고 독재자 차량만 남은 뉴스 들을 이유가 없죠. 게다가 이 뉴스는 아무랑도 상관없어 보이네요. 더 틀을 필요 없으니까 채널 돌려주세요. 아 귀찮아.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클래식 음악 방송이네요. 지금 들을 음악은 그 유명한 차이코스프키 교향곡 6번이거든요. 교향곡 6번은 차이코프스키가 죽기 직전 절망을 담아 만든 건데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흥분해서 쓸데없는 소리를. 아무튼 음악에 메시지가 담겼지만 이건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클래식 채널 암호 방송을 해보자고 할까봐요. 귀찮게 하네. 그럼 이건가? 이거 맞아요. 이 코미디 방송에 암호가 조금 섞여있네요. 무슨 내용이 암호입니까? 에이 그건 그래도 비밀이죠. 아무리 아저씨라도 이것까진 알려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주파수 채널이 몇이죠? 주파수는 75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낙서는 아마도 75겠네요. 지금까지 알아낸 비보가 297호죠? 아, 두 개나 알아냈으면 이제 마지막 단서 알아내면 돼요. 마지막이 뭐였죠? 그건 정말 쉬운데 그 전에 라디오 소리가 귀에 거슬리네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라디오 좀 꺼주실래요? 곧 라디오 꺼주... 아 라디오 끄려면 이걸로 꺼야 돼? 어? 라디오 안 꺼지는데? 강철 라디오야 이건. 전 노력했습니다. 플러그를 뽑는다. 귀신 들린 라디오 아니냐고요. 이 정도면 책이 떨어졌다. 1984? 책 밑에 무언가 있다. 꽃? 눈 달린 꽃이요? 징그럽네. 아, 이끼 어서 오게. 오랜만에 보는군. 잘 지냈나? 그래도 최근에 기운이 많이 차왔다고 들었네. 전에 많이 힘들었다던데 괜찮아졌다니 정말 다행이야. 이끼라. 난 자네의 아내명이 참 좋아. 왜 그런지 아나? 최근 자네의 은밀한 활약이 연상되어서? 어느 정도 맞지만 아니야. 자네 머리카락과 닮아서 재밌는 이유지만 그것도 아니지. 정답은 그 이름 속에 우리가 지켜야 할 모습이 담겨서 있어서네.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자라는 자리를 지킨 이끼처럼 우리도 우리 자리를 묵묵히 지켜야 하네. 최근에 자네 여동생 일을 파헤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네. 능력 있는 자네답게 비밀의 핵심분까지 잘 파헤친 것 같더군. 하지만 그 때문에 높으신 분들께 불편을 끼친다고 들었네. 이쯤에서 멈추는 게 어떤가? 과거를 주출고 여동생 일을 그냥 내보내주자고. 우리나라는 지금 매우 위태로운 상태라는 걸 자네도 잘 알 걸세. 전쟁 이후 혼란은 여전하고 반역 세력 또한 곳곳에 숨어있지.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높으신 분들을 한 분 한 분이 정말 중요하다네. 그런 분을 살리기 위해 자네 동생의 피가 사용된 건 명예로운 일이지. 그 아이는 애국자이며 그 아이의 피로 국가는 구원받았다네. 와, 저런 개소리를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하지? 국가는 자네 여동생의 명예로운 희생에 큰 감사를 표하네. 그러니 국가와 자네 여동생에 대한 감사를 거두지 않도록 묵묵히 어둠 속에서. 알겠나 이끼? 진짜 개소리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디오 가지고 아주 씨름을 하던데요. 라디오 플러그를 뽑았습니다. 아 정말요? 또 라디오 버튼이 잘 안 들었나 보죠? 부단장이 라디오 턴제 테이블을 합친다고 해요. 어설프게 조작한 거라 고장이 작긴 해요. 왜 그런 거야? 책장 근처에서 뭔가를 주웠습니다. 에? 뭘 주우셨는데요? 뭐 하는 거예요? 당장 치워요. 내가 뭘 했는데 그냥 꽃이잖아. 꽃 알레르기인가? 저 꽃가루 알레르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 몰랐네. 꽃가루가 조금이라도 들이마시면 엄청나게 기침을 하고 부어오른다고요. 미안합니다. 몰랐어요. 애초에 꽃 같은 걸 왜 저한테 들이미는 거예요? 그걸 뭘 어쩌려고요? 생김새가 독특해서 아시는 게 있나 했습니다. 생김새? 생김새가 뭐? 잠깐, 방금 그 꽃 설마 대체 어떻게? 이 꽃에 아는 게 있습니까? 몰라요. 그냥 생긴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애초에 꽃 같은 걸 왜 신경 쓰고 있어요. 여기서 나가시면 따로 조사해 보시든가요. 지금 그거 할 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마지막 낙서 숫자만 알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번 낙서는 숫자를 추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마지막 번호가 전 뭔지 알거든요. 그 번호가 뭡니까? 제가 듣기론 18이었어요. 297518.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297518이 되겠네요. 이제 지하실로 나갈 수 있겠군요. 1층에 올라가시면 기억하시죠? 제목 자물쇠 열쇠 찾아주셔야 해요. 노력해보죠. 297518. 어? 이럴 리가 없는데? 297518. 어? 아니잖아! 왜요? 왜 돌아와요? 빨리 나가셔야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네, 그럴 리가요. 18 맞아요.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18이 낙서와 관련된 게 확실한가요? 그게 임원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던걸요. 정확히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숫자는 18이라고. 마지막 숫자? 무엇의 마지막 숫자? 그것까진 못 들었는데 마지막 숫자라길래 당연히 도어락 비밀번호인 줄 알았죠. 그거 말고 더 들은 건 없습니까? 이번 얘기론 저 지도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걸 들은 게 끝이었어요. 진짜 더 이상은 아는 게 없어요. 이제 어쩌죠? 그러면 CA18은 아닐 테고. 잠만, 여러분들. 아니 이거 다른 데 꽂을 수도 있는 거였어? 그럼 보라색 1이 1 아닐까? 보라색 1에 파란색이 8. 77이다! TV 화면은 어느 축제 거리가 보인다. 거리에는 꽃낙서가 그려져 있고 그 밑엔 77이라는 숫자가 들어져 있다. 그럼 마지막 낙서는 77을 의미하는 걸까? 아니 얘네 되게 힘들게 비밀번호 정해놓는다. 나 같은 사람은 여기 못 나가겠는데? 전 아마 여기 평생 갇혀 있어야 될지도. 따따라다. 잠깐. 문 여신 거예요? 이제 지하실로 나갈 수 있겠네요? 나가시면 제 목줄 열쇠 꼭 찾아와 주셔야.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좀 느낌이 좀 이러네. 나 나쁜 어른이었나봐. 꼭이요? 뭐야 저거는? 불온 분자를 보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이거 밑에도 있던데. 뭔가 위험해 보이는 가방이다. 자전거다. 여기도 이거 써야 되는 거야? 잠만요. 열쇠가 어디 있는데 그럼? 바로 밖에 문이야? 비 오는 것 같은데? 나 이대로 도망치는 거야? 나 너무 양아치 같지 않아요, 이러면? 갑자기 얼굴 꽃했다. 너는 끝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세계 또한 끝에 도달하였다. 이 세계에 네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작은 진실 셋이 남아있다. 그 진실은 아주 작지만 강력하여 모든 것을 끝에 막을 수 있다. 두 번째 라커랑 일기장 그리고 서랍장 안에 진실이 숨어 있다네요.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그 진실을 깨우리며 너에게 주겠노라. 잡담하기. 한 번쯤은 배드엔딩을 봐야 되는 거야? 뭐야 이게? 이봐요, 괜찮은 거예요? 무슨 뭘 그렇게 오래 때려요? 내진창이라고 다시 오신 거예요? 왜 다시 여기에? 무슨 소리예요? 단장 라커 확인해본다고 한 이후로 계속 여기 서 계셨잖아요. 머리를 부딪힌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나 보네요. 불쌍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괜찮아요. 혹시라도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쉬면서 하세요. 시간이야 많진 않겠지만 건강이 우선이죠, 그쵸?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그렇게 닭꼬치 됐으면은 어차피 집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한 거 아니야? 그럼 계속 이러고 있어도 되지 않아? 시간이야 넉넉한 거 아니에요? 잡담이요? 상관은 없는데 시간이 그렇게 남으세요?
갑자기 작담을 하자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사라도 알려드려요? 바이올린 전공으로 음대를 다니고 있어요. 여기 학교가 등록금이 싸기도 하고 기숙사 무료 제공이라서 오게 됐죠. 지금은 그다지 있고 싶지 않아서 기숙사를 주는 곳을 찾다가 이 학교로 오게 됐네요. 나이는 몇이더라? 21요. 다음 달 27일이에요. 성인이 된 진 1년 됐고요. 그럼 6월 27일인가? 뭐 했다고 벌써 1년이 지났지? 나이를 먹으니 시간이 점점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잠깐, 나보다 연장자 앞에서 무슨 말을... 이거 뭐란 곳이잖아요 이게. 락커가 열렸다. 맞네. 아이 제거 같았었다니까. 락커 안에는 다손꼽집이다. 락커 안쪽에 명함 한 장이 들어있다. 또 늦었어. 저번에 일 때문에 늦고 다시 안 늦는다고 약속했잖아. 오빠 거짓말쟁이. 꽃다발 하나로는 화 안 풀어. 100만 개는 사줘야 해. 뭐? 오는 길에 나쁜 사람 혼내주느라고 늦었다고? 오빠 착한 일하고 왔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이번만 봐줄게. 수양이는 오빠가 경찰을 할 때가 제일 멋있어. 에헤. 명함. 일단 이것도 비밀번호 풀읍시다.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제 생일은 19일입니다. 5월 19일. 하루 차이 나더라고요. 이거 얘한테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뭐야? 조각 한 조... 몰랐던 세 조각 중에 하나가 열린 거야? 뭐예요 그게? 무슨 종이 쪼가리 같은데? 잠깐만 설마 좀 가까이 와봐요. 뭐라고 쓰여있는지 하나도 안 보여요. 맞네 다손꼽집. 제 락커 어떻게 여신 거예요? 대체 어떻게? 이 명함 당신하고 어떤 관계였죠? 제가 그걸 왜 얘기해야 해요? 지하실 나가는 거랑 상관 있는 내용도 아니잖아요. 이 명함을 집었을 때 기억이 잠시 떠올랐습니다. 이걸 보고 기억이? 대체 무슨 기억이요? 여동생에게 병문안 가는 기억이었습니다. 여동생? 여동생이요? 아저씨한테? 여동생이라니. 뭐가 그렇게 웃긴 겁니까? 죄송해요. 갑자기 제 여동생이 생각나서요. 저도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쌍둥이. 혹시 얘가 내 여동생인 거야? 그렇게 가는 거야? 쌍둥이라면 얼굴이나 그런 게 똑같은. 그 명함 사실 저희 가족이 하던 꽃집 명함이에요. 그거 보니까 간만에 옛날 생각이랑 가족 생각이 좀 나네요. 특히 동생이 생각이 나서 살짝 웃음이 나왔네요. 아 그래, 가족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이야기 듣다 보면 여동생 기억같이 아저씨의 기억이 더 떠올릴지도 모르잖아요. 가족 이야기까지 괜찮은 겁니까? 기억 되찾는 거 도와주겠다고 아까 약속했잖아요. 제가 약속했으면 철저하게 지키는 편이라서요. 그렇다면요, 꽃집과 가족 얘기를 제대로 하려면 엄청 옛날 이부터 이야기하겠네요. 꽃집은 한참 하던 게 저 어릴 때니까요. 우리 가족이 반지하에 모여 살 때, 저와 제 여동생이 꽃집 파묻혀 살 때, 그 10년 전 일들이 아저씨한테 얘기해드릴게요. 아 근데 연출 되게 잘해놨다. 1971년이네요. 꽃집 딸로 사는 건 다른 애들과 삶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다른 점이 있다면 조금 더 꽃에 대해 잘 알고 조금 더 가난하다는 정도? 저희 꽃집은 병원 근처에 있었어요. 병원에 가는 사람들을 어떤 용도로든 저희 꽃집에서 꽃을 사갔고요. 이렇게 위치가 좋았다 해도 저희 꽃집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파리만 날리는 쪽에 가까웠죠. 아무튼 제가 어린 시절의 대부분은 그 조그마한 꽃집을 보내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는 모든 것에 미숙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뭔가 잊어먹거나 실수를 해서 주변에 민폐를 끼쳤죠. 평소에는 시장에서 꽃을 사와 가게에 들여놓고 진열하는 일을 하셨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사업을 사려고 했다가 크게 말아먹었대요. 그 때문에 시장 사람들은 물론이고 어머님한테까지 무시당하던 게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님은 옛날엔 착하고 상냥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원래 피아노를 치셨다든가 꽃처럼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아버지가 얘기하던 걸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난은 꽃잎도 찢어버리는가 봐요. 저희 집에는 주부만 있을 뿐 꽃은 없었어요. 그리고 여동생. 제 여동생은 이대로는 안 돼. 지금 알레르기가 너무 심하게 돋았잖아. 너 이러다가 목까지 보면 진짜 큰일 나. 빨리 여기서 나가자. 꽃 근처에 있으면 더 심해질 거야. 아니야 언니. 나 괜찮아. 버틸만해. 언니도 알레르기 때문에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치만 언니. 부모님한테 말했다가 혼나면 어떡해? 게다가 저번처럼 엄마가 언니를 때리기라도 한다면. 언니 항상 미안해. 아니 꽃갈래... 아 그래 저 당시에는 저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 익숙해지면 면역력이 올라가지고 괜찮다고 외치는 어른들이 꽤 있었다고 해요. 알레르기에 대해서. 다 헛소리라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요즘도 가끔 있더라. 잠시만요.
여기는 구조가 똑같다.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또 밖에 나가서 놀려 그러지 너. 너희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게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자기 부모는 뼈 빠지게 일하는데 놀 생각만 하고 있고 말이야. 내가 자식 새끼를 잘못 키웠지 잘못 키웠어. 이러는데 방해하지 말고 저리 가 있어. 말이 너무 심한데? 밖에 나가고 싶다고? 알잖아. 너희 엄마가 너희 나가는 거 싫어하는 거. 오늘 하루만 참자. 응? 정 그러면 엄마 일 도와드려봐. 엄마 기분이 풀리면 허락해 주실지도 모르지. 일을 돕겠다고? 너 일하는 방법은 아니? 너 같은 게 뭘 하겠어. 그냥 가만히 있어. 아유 그래도 자식 새끼라고. 그러면 꽃 정리나 하는 거나 돕던가. 옆에 화분들 쌓여있는 거 보이지? 저 화분들 보기 좋게 정리해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느냐고? 그것도 모르면서 일을 돕겠다고 한 거야? 바빠서 알려줄 시간 없으니까 너 알아서 해. 네 동생한테 한번 물어보든가. 너랑 달리 항상 가만히 있잖니? 내가 일하는 걸 봤을지도 모르지. 와, 저래놓고서 막상 마음대로 일하면은 왜 지 맘대로 했냐고 할 거잖아. 괜찮아 언니? 안 혼났어? 일 도와드려야 한다고 화분을 보기 좋게? 화분 정리법 잘은 기억 안 나지만 아마도 색은 빨강, 분홍, 노랑, 보라색 순이었고 같은 색 꽃 2개는 꽃이 많은 게 오른쪽으로 가도록 정리해놨을 거야. 그치만 괜찮겠어 언니? 꽃 만지면 붓기가 더 심해지잖아. 언니 무리하지 마. 나 버틸만 하니까. 뭐가 빨간색인지 전혀 모르겠는걸. 빨간색이 없어 보이죠? 일단 이게 보라색이잖아. 이렇게잖아 그럼. 이 정도면 정리가 된 것 같다. 저희 집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아주 어릴 적 부모님과 소리내어 웃으며 지냈던 기억이 흐릿하게 남아있어요. 어딘가에서 부모님, 동생하고 뛰어놀았던 기억들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전쟁 중에 만나셨대요. 피난길 위에 서로 눈이 맞아 결혼까지 하셨다고 해요. 전쟁 끝난 직후에 어머니가 저희를 임신하신 탓에 부모님이 안정적인 돈벌이가 필요했죠. 며칠 고민하다가 또 고민한 끝에 아버지가 마침 아이디어를 떠올리셨대요. 한동안 장례를 치를 일이 많으니 꽃이 많이 필요할 테고 앞으로 삶이 나아지면 꽃을 더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부모님이 여기저기서 돈을 구해 꽃집을 열었고 그쯤에 저희가 태어났죠. 일단 빨간색, 분홍색, 이게 맞는 것 같지 않아? 빨분노 맞는데? 빨분노. 꽃수가 많은 숫자가 오른쪽이라 그랬지? 이 정도면 정리가 된 것 같다. 예상대로 문을 연 꽃집은 큰 호황을 누렸다고 해요.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꽃을 보면 필요한 사람이 넘쳐났죠. 그 잠깐의 순간이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같아요. 길거리에 K장군의 사진이 걸리기 시작하는 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이었어요. 상인회에서는 높으신 분들에게 바칠 뇌물을 마련하려고 상점마다 돈을 거두기 시작했죠. 부모님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돈을 내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부턴가 저희 꽃집은 반역자 집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저희 집 꽃집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점점 사라졌죠. 아버지는 어떻게든 꽃집을 살려보려고 애쓰셨어요. 항의도 해보고 뇌물을 직접 건네기도 하셨죠. 하지만 한번 뒤집어진 오명은 쉽게 벗어나지 않았죠. 꽃집을 찾는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꽃집을 포기하고 아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도업자가 돈을 들고 야반도주하는 바람에 물거품이 됐죠. 아이고 아버지, 저희 집은 점점 그렇게 무너져갔어요. 저희 자매는 꽃을 보면 기침을 하기 시작한 것도 그쯤이었을 거예요. 나도 언니 도와서 같이 일할게. 걱정하지 마.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어. 꽃 조금 만지는 것쯤은 괜찮아. 그리고 둘이 하면 훨씬 빨리 끝나잖아. 언니 혼자 고생하는 건 싫으니까. 에헤. 내 동생. 사랑스럽고 귀엽고 불쌍한 내 동생. 쌍둥이인 저와 달리 항상 조심스럽게 웃고 주변에 따뜻하게 감싸던 아이. 다른 집에 태어났더라면 아주 많이 사랑을 받았을 아이. 저보다 꽃가루 알레르기도 더 심했으면서 언제나 저를 먼저 걱정했죠. 제 동생이 없었다면 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도 분홍색인가요? 일단 그럼 빨간색이랑 노란색 바꿔주고 보라색이랑 바꿔주고 이렇게? 이 정도면 정리가 된 것 같다. 참으로 고우시고 감사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엄마 몸이 가려워요. 오늘도 저희를 굽어 살피심에 감사드립니다. 꽃이 저희를 아프게 해요. 이 땅에 강림하신 약속의 목자 백목하님, 내 영육간의 강검함을 더해주십시오. 꽃잎이 몸미를 기어가는 다니고 피를 빨아먹어요. 백호마님의 향기가 더욱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주이가 목을 조르고 이파리가 눈을 가려요. 돈 들고 달아난 자를 꼭 잡게 하시고
정신 나간 남편도 고쳐 세워주십시오. 엄마구나. 엄마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딸년들 괴로운 소리 입 밖에 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눈물 닦고 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매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생긴 건 부모님에게 재앙이었어요. 저희 얼굴이라도 팔아서 꽃집에서 손님 좀 모으려고 했는데 완전히 물거품이 된 거죠. 사람이 없는 꽃집 안, 알레르기도 숨도 못 쉬는 아이 둘, 얼마나 보기 안 좋겠어요. 아버지는 어머니 눈치만 보며 기회처럼 하루 종일 사셨고 어머니는 기이한 종교에 빠져들었어요. 백목한님이라는 걸 모시는 그 종교는 어머니가 꽃집에 병적으로 집착하게 했죠. 그런 두 부모 사이에 저희는 방치가 됐어요. 아니 차라리 정말 방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굳이 꽃가루 알레르기를 달고 있는 딸들을 꽃집에 놔둬야 돼? 오히려 장사가 더 잘 안 되지 않았을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죄송해요. 평소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니 갑자기 왜 이래? 도와주지 못할 거면 가만히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잘못했어요. 너희들 일부러 이러는 거지. 엄마 화내는 꼴 아주 재밌지. 나 속 터져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지, 그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오빠, 나 가끔 꿈에서 엄마랑 아빠가 나온다? 둘 다 너무 멀리 있어서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하게 들려.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항상 오빠 말 잘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셔. 엄마 아빠 보고 싶다. 그치? 그래도 오빠가 있어서 난 괜찮아. 맨날 이렇게 나랑 놀아주고 멋진 경찰이 돼서 항상 나를 지켜주잖아. 난 오빠가 정말 좋아. 오빠는 항상 나랑 같이 있어줄 거지? 아저씨? 제 얘기 듣고 계세요? 근데 뭔가 두 집에 그 온도차가 심하게 보이니까 더 가슴 아픈 거 알아요? 뭐라도 떠오르신 거예요? 라커가 열려있다. 손엔 이미 성경책이 들고 있었다. 정말 아저씨 뭔가 떠오르신 거예요? 뭐가 떠오르셨는데요? 가족에 대한 기억이 조금 더 떠올랐습니다. 가족이요? 가족이라면 여동생하고 부모님에 관한 것들이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도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좋은 신호네요. 이대로 계속 힘내보죠. 여긴 아까 봤던 거니까 물건 보여주고 다음 걸로 진행합시다. 맞아요. 이게 단장 책이에요. 굳이 읽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 잘 돼 있다. 네? 예, 뭐 그래요. 아무튼 간에 마태복음 6장 29절 표시되어 있어요. 비밀번호는 총 6자리고 낙서는 13개였죠. 각 낙서가 비밀번호 2자를 의미하는 거니까 29를 의미한다고 유추할 수 있겠네요. 잡담하기. 라디오 있는 쪽 책장 생기게 좀 특이하죠? 저거 왜 저렇게 됐냐면 평소엔 일반 책장처럼 보이게 하고 특수한 장치로 조작하면 숨겨져 있던 라디오와 턴테이블을 드러내도록 만들었대요. 첩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요. 꽤 잘 안 돼서 책장 일부만 잘라나간 저런 모습이 됐지만요. 아저씨는 즐겨 듣는 라디오 채널 없어요?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겠네요. 기억을 다 잃으셨으니. 그러면 암호 방송 찾을 겸 라디오 채널 이것저것 틀어보세요. 혹시 알아요? 가을 기억이 파파파 떠오르지? 그러니까 라디오를 들으면서 저랑 얘기 좀 더 나눠보자고요. 일단 순서대로 잡담하기. 저는 뉴스에선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어떤 사람이 책 속의 판에서 금지된 물건을 안에 숨겼다고 하더라고요. 겉은 그냥 소설책이었다고 하던데 수색 중에 책 무게가 이상하다는 걸 걸었대요. 제 동생도 어릴 때 그런 적 있어요. 뭔가 재밌는 걸 주우면 부모님한테 뺏기지 않도록 일기장 사이에 숨겨뒀죠. 동생에게 요령이 있어서 한 번도 들킨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땐 그냥 유치한 장난이었는데 생각해보면 저보다 동생이 형면단 소질이 있었던 걸지도요. 이것도 뉴스에서 들었는데 정부가 라디오 채널 몇 개 없애버렸대요. 왜 그런 짓을? 몰라요. 사회질서 물러나게 만들었다나 뭐라나. 웃기는 소리죠. 사회질서를 제일 물러나게 만든 게 누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클래식 채널도 검열된 곡을 틀었다고 문 닫을 뻔했대요. 간신히 살아남긴 했는데 DJ는 경찰한테 끌려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정말 짜증나요. 나라는 못하면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웬일로 클래식 채널에서 차이코스프스키 음악을 틀어주네요. 예전엔 차이코스프스키가 많이 틀어줬었는데 요즘은 잘 안 틀어주더라고요. 낭만주의 후기 쪽엔 안 틀어주는 건가? 뭐 맨날 틀어주는 브람스보다 고작 4년 먼저 죽었을 뿐인데. 4년? 잠만요? 그럼 1893인가? 맞네.
오늘 아침에도 엄마가 언니와 내게 화를 냈다. 꽃집이를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소리쳤다. 꽃가루 때문에 숨쉬기 힘든데 엄마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눈물이 났지만 언니 손을 꼭 잡고 참았다. 오늘은 화분을 깨뜨려 엄마에게 혼났다. 기침하다가 옮기던 화분을 놓쳐버렸다. 엄마는 내게 마구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 언니가 엄마를 말리려 했지만 언니가 대신 맞고 말았다. 맨날 나 대신 혼나는 언니한테 너무 미안하다. 어떤 손님이 비싸 보이는 큰 악기를 가게에 두고 갔다. 나무로 되긴 악기라서 빨리 찾으러 와야 한다고 엄마가 그랬다. 그치만 나는 그 손님이 잊어버리고 안 찾으러 왔으면 좋겠다. 언니랑 같이 갖고 놀 수 있을 텐데. 오늘 악기 주인이 악기를 찾으러 왔다. 경찰 아저씨였는데 키가 좀 작아 보였다. 뭐야? 혹시 나야? 아저씨는 음악을 받아보더니 곰팡이가 피었다고 했다. 엄마는 꽃집이 습해서 그런 것 같다고 사과하며 대신 버려드리겠다고 했다. 그때 언니가 버릴 거면 우리한테 주면 안 되냐고 아저씨한테 물어봤다. 아저씨는 우리를 쓱 보고선 악기를 주셨다. 그리고 조그만한 LP판도 같이 주셨다. 정말 착한 아저씨다. 그런데 꽃집에서 나갈 때 아저씨의 표정이 엄청 안 좋아 보였다. 악기가 상해서 많이 슬펐나 보다. 불쌍한 아저씨. LP판이다. 오빠 이것 봐. 내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있잖아. 오늘 퇴원하셨거든? 가시면서 나한테 이거 주셨어. 멋지지? 내가 전부터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고 자주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곡이라면서 나보고 꼭 한번 들어보래. 그리고 자기는 옛날에 바이올린 켰었다면서 나도 한 번쯤 꼭 연주해보라고 하셨어. 음악을 듣는 건 좋지만 직접 연주를 하면 전혀 다른 기분이 든대. 오빠, 나 이번 수술 끝나면 태어날 수 있는 거지? 나 태어나면 바이올린 해보고 싶어. 지금부터 용돈 꼬박꼬박 모아서 내 바이올린 하나 살 거야. 열심히 연습해서 오빠 앞에서 멋지게 연주해줄게. 그때가 되면 오빠도 내 연주 꼭 들으러 와야 돼. 알겠지? LP판은 이런 느낌이구나. 뭐예요 그게? 멀어서 잘 안 보여요. 더 가까이 가져와 주실래요? 설마 일기장에서 꺼내신 거예요? 대체 어떻게 아니 그보다 왜... 이 낡은 LP판은 왜 있는 겁니까? 왜냐니 단연히 듣고 싶어서죠. 제가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차이코스프키의 스키의 꽃의 왈츠. 이걸 보니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요? 어떤 기억이요? 혹시 또 동생에 관련된 기억인가요? 이거와 똑같은 LP를 동생이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그래요? 저도 LP판 어릴 때 선물 받았거든요. 그거 외에는요? 기억나는 거 없어요? 네, 없습니다. 혹시 얘가 동생인가?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 LP 꼭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때요? 음악을 듣다 보면 기억이 더 날 수도 있으니까요. 저기 턴테이블 있는 거 보시죠? 그걸로 재생해 보시는 게 어때요? 턴테이블은 작동하지 않은 것 같던데요? 아니에요. 전원이 안 켜진 거라 그래요. 저 라디오 이용해서 턴테이블을 켜면 되거든요. 아까 주우신 종이 한번 주실래요? 제가 직접 조작법 적어드릴게요. 안 돼. 이렇게 보면 친동생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드네요. 기억이 살짝 엇나갔어. 이게 LP네. 잠만요. LP판을 끼웠다. 진실까지 이제 마지막 한 걸음인 거야? 근데 저 이 노래 되게 오랜만에 들어요. 옛날에 학생 때 수행평가로 들었던 기억이 나. 이 노래를 들으면 꽃집의 어두운 밤이 떠올라요. 달빛이 스민 꽃들이 우리를 조용히 노려보던 밤들. 따가운 밤에 공기와 차가운 도시의 소음이 저희 목을 주르던 밤들. 동생과 함께 선율에 기대어 지새우던 밤들이 기억 속에 있어요. 어릴 적 우리 가끔씩 꽃집 안에 갇혀 밤을 지새웠어요. 알레르기가 심해 손님 앞에서 기침이라도 하면 화분이라도 하나 깨트리기라도 하면 그때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희 가뒀어요. 너무 심한데? 근데 너무 양아치잖아요.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애한테 꽃집에 앉아서 재채기하지 말고 있으라고? 저게 폭력보다 나빠. 처음으로 저희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을 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차 안 타는 듯 말없이 저희를 꽃집 안에 밀어넣고 문을 잠가버리셨죠. 잘못했다고 나가게 해달라고 울부짖어도 우리 목소리는 문을 넘지 못했어요. 문 밖에선 어머니의 기도 소리만 되풀이됐죠. 이렇게 저희는 꽃에 파묻혀 하루하루 시들어갔어요. 잘못했어요,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숨이 안 쉬어져요, 제발요.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제발. 진짜 가버리셨어. 말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되지? 괜찮아? 숨 쉴 수 있겠어? 기침 계속 하잖아. 얼굴도 빨개지고.
여기서 기다려. 내가 나갈 방법 찾아볼게.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조금만 참아줘. 와, 진짜 너무하다. 달빛이 그늘진 꽃들은 사람의 형태와 비슷하여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창밖엔 아무도 없다. 도와달라 소리 질러도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다. 달빛에 비친 아름다운 꽃들을 멍하니 한 곳에 응시할 뿐이었다. 창밖엔 아무도 없다. 바이올린 가방이다. 오늘 낮에 어떤 아저씨가 우리에게 주고 갔다. 혹시 이 아저씨를 이 악기를 준 게 저 형사님인가? 생각이 많아지네. 잠금 해제 장치는 보이지 않는다. 나갈 방법이 없어. 문 여는 데만 쓸만한 것도 없는 것 같아. 일단 누가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상점 가니까 밤에도 사람이 있을 거야. 근처 누가 지나가면 내가 소리 질러볼게. 숨쉬기 많이 힘들어? 조금만 참아. 사람 올 때까지만. 근데 진짜 좀 악마다. 왜 그래? 괜찮아? 숨이 그렇게 막혀? 정신 차려봐. 이거 맞춰야 되는 거야? 오, 다행이다. 괜찮아? 숨 쉴 수 있겠어? 다행이야.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 미안해. 제대로 언니 노릇 못 해줘서. 널 여기서 내보내주지도 못하고. 너 아파하는데 아무것도 못 해주고. 나 진짜 나쁜 언니야. 뭐야 갑자기. 위로해주는 거야? 알았어. 앞으로 그런 말 안 할게. 고마워. 우리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디론가 도망가자. 어딘가 엄마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빠의 텅 빈 눈빛이 닿지 않는 꽃향기 없는 땅 위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어디를 가든 항상 함께 있자. 어디에 가서 뭘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로 같이 있으면 분명 행복할 거야. 그치? 왜 그래? 밖에 소리가 무서워? 밖에 개 짖는 소리 같은데 많이 놀랐구나. 잠깐만 기다려봐. 무서운 소리 안 들리게 내가 음악 틀어줄게. 아까 낮에 받은 에피 내가 갖고 있거든. 너 낮에 에피 보고 엄청 관심 있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엄마 몰래 빼뒀지. 어때? 좀 낫지 않아? 왜 그래? 또 숨 막혀? 당황하지 말고 아까처럼 심호흡해봐. 차분하게 천천히. 안돼 맞춰. 절대 맞춰. 나 이런 게임 못하지만 일단 맞춰. 살려. 야 절대 살려. 동생 살려. 일단 살려. 이제 좀 괜찮아? 다행이다. 금방 괜찮아져서. 그래도 음악을 틀어두니까 좀 더 빨리 가라앉는 것 같다. 그치? 나중에 이런 LP들 더 구해올게. 쓰레기장 좀 뒤져보면 상태 괜찮은 거 몇 개 있을 거야. 있잖아. 너 어른 되면 음악가가 되는 게 어때? 지금 음악 듣고 있는데 네 눈빛 엄청 반짝이고 있거든.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그래서 말해봤어. 어때? 하고 싶어? 진짜 하고 싶은가 보구나. 이렇게 밝은 네 얼굴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악기가 보고 싶은데?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뭐 그런 것들 있잖아. 피아노가 하고 싶다고? 그렇구나. 피아노 연주자가 되겠다니. 네가 무대에서 피아노 치는 모습 정말 예쁠 것 같아. 언제나 직접 그 모습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나도 악기 하나 해볼까? 너랑 같이 무대에 서고 싶어. 우리 같이 예쁜 드레스 입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 눈부신 조명빛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멋진 연주를 들려주는 거야. 쌍둥이 자매가 하는 공연. 이라고 홍보하면 사람들 엄청 올걸? 처음에 작은 도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도시를 돌면서 공연해보자. 전국을 돌면서 공연하면 우리 엄청 유명해질 거야. 나중에 외국에서도 우리 연주를 듣고 싶어 할지도 몰라.
좋아, 그러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해야겠지? 넌 피아노 하기로 했으니까 나는... 그래, 바이올린 하면 되겠다. 지금 이 음악처럼 피아노랑 바이올린 둘이서 하면 되겠네? 말 나온 김에 지금 한번 연주해볼까? 이런 거 연주해봐야 할만한지 아닌지 알 수 있을 테니까. 네가 듣고 나 재능 있는지 말해줘. 바이올린 악기 가방. 오늘 낮에 어떤 아저씨가 우리에게 주고 갔다. 편지도 있다. 악기는 곰팡이를 잔뜩 피워있다. 동생 안녕? 생일 축하해. 요즘 오빠... 맞네! 일단은 그거네. 다른 건 모르겠고 악기 준 사람이 형사님이네. 오빠가 요즘 많이 못 놀아줘서 서운했지.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랬어. 미안해. 너 퇴원하면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 놀러 가고 싶어서 열심히 했거든. 퇴원하면 오빠가 재밌게 놀아줄게. 우리 동생 착하니까 기다려줄게지. 아무튼 이건 퇴원 겸 생일 선물이야. 전에 바이올린 해보고 싶다고 했었잖아. 수술 마치고 퇴원하면 네 생일일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해봤어. 바이올린은 오빠가 사줄 테니까 괜히 용돈 아끼지 말고 맛있는 거나 사 먹어. 멋진 연주 들려주겠다고 한 약속 꼭 지켜야 돼. 기다리고 있을게. 오빠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항상 건강해야 돼. 우와, 엄청 신기해. 소리 진짜 예쁘다, 그치? 자, 이제 한번 제대로 해볼게. 내 연주 잘 들어줘야 돼. 잠시만요. 이거 너무 재능충 아니야? 처음 키는 거잖아. 야, 진짜 미안한데 이거 너무 재능충 아니야? 아, 이건 좀 심각하게 잘하는데? 처음 쳤는데? 절대 음감이야? 악보도 없이? 어때? 괜찮았어? 듣기 좋았어? 나 좀 재능 있는 것 같지? 왜 그래? 뒤에 뭐라도 있어? 엄마야? 너희 지금 뭐하니? 반성하라고 벌 세워놨더니 장난이나 치고 있어? 죄송해요, 엄마. 너희가 진심으로 방송하는 것 같으면 일찍 보내주려고 했어. 근데 반성은커녕 신나게 놀고 있어? 얼마나 시끄럽게 노는지 온 동네에 쩌렁쩌렁 소리가 다 울려. 여기가 너무 춥고 무서워서. 동생도 숨쉬기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시끄러. 어른이 말하는데 말 대답하지 마. 지금 너희가 왜 벌 받는지 모르지? 반성할 생각처도 전혀 없지. 그냥 엄마가 없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신나게 놀았지. 그렇지? 아니에요. 됐어, 듣기 싫어. 너희 오늘 밤 내내 거기 있어. 나올 생각하지 마. 대체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여기에 갇혀 있어야 하는 건데. 너 지금 뭐라고? 엄마한테 계속 얘기했잖아. 우리 꽃 근처에 있으면 아픈 거. 동생은 더 심해서 숨도 못 쉰다고 했잖아. 꽃병 깨트린 것도 실수잖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했잖아. 기침 나서 그랬다고, 꽃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아파도 꾹 참고 이래도 화만 내고. 대체 우리 보고 뭘 어쩌라는 거야? 너흰 말로 해서 안 되겠구나. 그래, 오늘 한번 너 죽고 나 죽어보자. 와, 솔직히 남의 가족에 대해 왈가왈부를 하는 게 나쁜 건 알겠거든요. 근데 저건 진짜 말 그대로 개새끼 그 자체인데? 오빠 수술하는 거 많이 아플까? 나 아픈 거 싫은데. 의사 선생님한테 안 아프게 해달라고 하면 안 돼? 한숨 자고 나면 끝나 있을 거라고? 거짓말. 오빠 또 나 놀리는 거지? 진짜 한숨 자고 나면 돼? 다행이다. 안개도 엄청 졸렸는데. 잠 잘 못 잤어. 새벽에 어떤 아저씨가 옆방으로 들어왔거든? 근데 옆방에 사람들이 잔뜩 따라와서 엄청 시끄러웠어. 양복 입은 아저씨랑 오빠같이 군복 입은 아저씨들도 있었어. 부럽다. 나도 저 아저씨처럼 친구 많았으면 좋겠다. 아무튼 나 다녀올게. 한숨 푹 자고 건강해져서 올게. 혹시라도 내가 엄청 깊게 잠들어서 못 일어나면 그땐 오빠가 꼭 깨워줘야 해. 알았지? 친동생이야? 뭐야? 저 낙서 왜 빛나는 거야? 결국 그 꽃집에서 밤새 갇혀 있었어요. 다음날 보니까 꽃다발에 맞았던 자리에 긁힌 자국이 엄청 크게 나 있더라고요. 상처가 깊었는데 제대로 소독도 못했고. 내버려두니까 흉지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흉터 크기에 비하면 시시한 이유죠? 그런데 아저씨, 제 얘기 듣고 계신 거예요?
또 사람 말하는데 다른 데 가서 그러고 있어요? 혹시 뭐라도 떠오른 거예요? 뭔데요? 좀 쓸만한 기억이에요? 여동생에 대한 기억이 조금 더 떠올랐습니다. 여동생이요? 여동생이 큰 수술 받았던 것 같더군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뭔가 엄청 대단한 기억은 아니지만 또 하나의 기억이 돌아왔네요. 다른 기억도 떠올릴 수 있도록 힘내보죠. 그래야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니 라디오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오, 이거 맞아요. 이 코미디 방송에 암호가 조금씩 섞여 있네요. 이 채널 주파수가 몇이죠? 주파수는 75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낙서는 아마도 75겠죠? 그럼 이제 알아낸 게 2975네요. 아, 벌써 두 개나 알아냈어요. 이제 마지막 번호만 알아내면 돼요. 마지막 번호를 알아낸 건 정말 쉬운데 그 전에 라디오가 시끄럽네요. 이거 라디오 또 안 꺼지겠죠? 마샤. 책이 떨어졌다. 1984. 책 밑엔 무언가 있다. 굳이 조사할 이유는 없다. 이미 아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까. 무슨 일 있었어요? 라디오 가지고 아주 씨름을 하던데요. 라디오 플러그를 뽑았습니다. 정말요? 또다시 버튼이 말이 안 됐죠? 부단장이 라디오 테이블이랑 합치겠다고 어설프게 개조한 거랑 고장이 작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 숫자만 알아내면 되죠? 하지만 낙서로 수를 치료할 필요 없어요. 뭔지 알거든요. 그 번호가 뭡니까? 제가 듣기로는 18이었어요. 이제 지하실로 나갈 수 있겠군요. 1층 올라가면 기억하시죠? 제목 자물쇠 열어주셔야 돼요. 노력해보죠. 일단 한번 눌러보고 잡다내야 되나? 안 열리고요. 뭐야, 왜 돌아와요? 빨리 나가야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네? 그럴 리가요. 18 맞아요. 제가 분명히 똑똑히 들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저씨 제대로 누른 거 맞아요? 번호 잘못 누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왜 틀린 거지? 이제 어쩌죠? 저도 모르죠. 그 왜 묶여있는 저한테 물어봐요. 아저씨나 빨리 뭔가 해봐요. 경찰이면 추리 같은 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젠장 말도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혹시 다른 거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아까 말한 게 전부예요. 더 이상 없다고요. 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 놀려요? 허둥대는 꼴이 웃긴 거죠. 그쵸? 진정하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정이요?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당신이랑 여기 계속 갇혀있게 생겼는데? 한시라도 빨리 뭔가 해야지. 무슨 진정이에요? 지금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오히려 더 침착해야 돼요. 침착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기껏 알아둔 번호는 틀렸고 도움될 만한 것도 없고 난 여기 묶여있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억을 천천히 되짚어보죠. 사소한 기억 속에 도움될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소한 기억 속에? 그치만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걸요. 사소한 거라도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뭔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뭐든지 돕겠습니다. 모란 씨가 단서를 주면 제가 조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뭐가 생각나는 대로 말해볼게요. 아저씨도 뭐든 돕겠다고 하셨죠? 꼭 그 말 지켜야 돼요. 알았죠? 물론입니다. 18은 대체 뭐였던 걸까요?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발음이 비슷한 다른 말하고 헷갈렸다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제가 똑똑히 들었다고요. 그럼 대체 무엇과 관련된 걸까요? 지도 앞에서 얘기한 걸 하고 있었으니 주소와 관련된 걸지도요. 그리고 보니 오늘 축제 엔진은 18번 길에서 한다던데요. 그거랑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그 축제란 건 뭔가요? 아, 그렇네요. 그것도 기억 안 나시겠네요. 우리 위대하신 독재자님 생일이거든요. 매년 생일마다 엄청나게 성대한 축가를 열죠. 주로 행진이나 연설 같은 거 더럽게 재미없는 행사들 하곤 해요. 그쵸, 시민들은 모두 강제 동원돼서 행사 준비부터 참여까지 해야 하고요. 이렇게 비가 오니 행진은커녕 취재를 제대로 할지도 모르겠네요. CA 구역에서 행사를 한다는데 그쪽 사는 사람들은 헛수고한 거죠. 며칠 전부터 일도 못하고 길 쓸고 닦고 했는데 에휴. 그리고 보니 애들이 저 지도 앞에 꽃집에 가는 얘기를 하는 걸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꽃집? 꽃집이라면 설마. 네, 맞아요. 아마 다솜 꽃집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그곳은 왜? 글쎄요, 무슨 맥락이라서 그런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도를 쳐다보면서 그런 얘기하는 걸 몇 번 들었어요. 뭔가 단서가 있지 않을까요? 한번 다솜 꽃집에 대한 걸 최대한 찾아보는 게 어때요? 아까 좀 명함이라든지 그런 걸 다시 조사해봐도 좋을 테고요. BD. 혹시 85BD일까? 맞았다. X년 X월 X일.
수술 중 과다출혈로 환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에 맞춰 혈액이 오기만 했었어도.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그리고 보니 오늘 있었던 시위 때문에 길이 막혀 혈액 운송 차량이 움직이지 못했다더군요. 경찰이 시위대 진압에 좀 더 신속했더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정말 유감입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보좌분 진정하세요. 이 정도면은 리피라도 썼어야지 이 수준인데? 화재로 무너진 꽃집이 보인다.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 저기 저 모양 보인다. 캡처해. 야 일단 캡처해. 야 더 잘 보이게 해주잖아. 야 지금 해. 에. 이거다. 저 더 잘 보이는 게 있는데. 사람이 열었다. 뭔가 고양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어두움이잖아. 뭐 사람 목 같은 거라도 나오려나? 사람 안에는 함. 나 조금 실망했어요. 마지막 조각까지.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설마 저기 서랍을 열어보신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이걸 왜 함부로 열어요? 지금 당장 내놔요. 함부로 만지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제 거면 줘도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해, 내가 개새끼였어. 미안해, 이거 내가 그냥 개새끼였잖아. 야, 야. 안 돼. 안 돼. 부모님은 저희가 성인이 되기 전에 죽었어요. 평소처럼 꽃시장에서 꽃을 사서 돌아오는 길에 술 취한 화물 트럭이 중앙선에 넘어 부모님에게 돌진했다나 봐요. 부모님의 차는 몇 바퀴 구르고 꽃들이 형태도 없이 짓이겨졌죠.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부모님의 시체는 결국 화장에 있었고 관이 화로 안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보면서도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그 순간까지도 현실이라는 감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화로에서 나온 두 분의 재를 쓰레받기로 쓸고 담고 나서야 그제서야 숨통이 튀었어요. 마치 첫 숨을 내쉬는 아기처럼요. 동생아, 이제 우리 자유야. 우리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나가자. 이 꽃집에서, 이 지긋지긋한 동네에서 꽃향기 하나 없는 도시로 가자.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여기 나가자니 갑자기 그런 말을. 난 잘 모르겠어. 너무 갑작스러워서 난. 갑작스럽게 우리 전부터 말했잖아. 이 꽃집 떠나서 도시로 가자고. 도시? 우리가 도시로 가서 뭘 해? 돈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돈은 걱정 마. 이 꽃집 팔면 될 거야. 그리고 우리 같이 하기로 한 것도 있잖아. 같이 음악하기로 했던 거 기억나? 꽃집을 판다고? 이런 낡은 꽃집 팔릴지도 모르겠고 팔린다 해도 푼돈에 팔릴 텐데 그 돈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엔 어쩌려고? 게다가 음악이라니. 우리가 음악 같은 걸 어떻게 해? 음악을 배워본 적도 연습해본 적도 없잖아. 언니 이상한 얘긴 그만하고 그냥 여기 있자. 꼭 꽃집 말고 다른 거라도 괜찮으니까 계속 같이만 있자. 응?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기 계속 있으라고? 끔찍한 기억들만 가득한 이 지옥에서? 너야말로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 우리 어릴 때 약속한 거 아니었어? 너는 피아노 치고 나는 바이올린 하기로 했던 거 기억 안 나? 그거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너 지금 이상해. 그래, 장례식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그런 걸 거야. 이 일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자세한 건 너 진정됐을 때 그때 다시 얘기해. 일단 이 꽃집은 팔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난 언니랑 달라. 언닌 용감하고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바이올린도 정말 잘하잖아. 난 언니처럼 연기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음악마저 재능이 없어. 당장 피아노조차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걸. 이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가. 난 밖에 나가 음악을 하고 싶던 게 아니야. 언니랑 함께 있던 시간이, 함께 듣던 음악이 좋아서, 그저 언니랑 쭉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약속했던 거야. 나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그치만 너무 무서워. 여기 있는 건 끔찍하지만 그래도 익숙해. 여기서 내가 할 줄 아는 게 있어. 그치만 밖에선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밖은 너무 낯설고 무서워. 내가 이 안에서 해낼 수 있었던 일들은
저부 언니와 함께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 언니가 날 안아줘서 저 꽃들도 이겨낼 수 있었고 언니와 함께 들은 노래 덕분에 추운 밤도 버텨냈어. 그런 언니마저 내 옆에서 없다면 난 여기서 썩어버리고 말 거야. 그러니까 언니 제발 날 두고 떠나지 마. 날 여기에 혼자 내버려두지 마. 너 다 거짓말이었어. 그날 약속했던 거 다 가짜였구나. 도시로 나가자는 것도 함께 있자는 것도 넌 모두 진심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나 혼자만 들떠서 신나게 떠들어댔던 거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너 혼자 숨막혀 돼지든 말든 내버려둘걸. 됐어, 다 부질없는 짓이었어. 넌 나보다 이 꽃집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나랑 함께 밖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꽃집에서 괜찮은 척하면서 버티는 게 너에겐 더 편했다는 거지? 아니, 한 명은 밖에 나가고 싶은 거고 또 여동생은 언니랑 있는 게 좋은 거면 그냥 같이 나가면 되는 거잖아. 난 도저히 여기 못 있겠어. 여기 있으면 옛날 기억들이 기어올라와서 내 목을 조여. 거울에 내 흉터가 보일 때마다, 손끝에 얼굴 흉터가 느껴질 때마다 억울하고 아팠던 이곳에서 밤이 자꾸 생각나. 마음 같아선 지금 당장이라도 이 꽃집을 부수고 불태워버리고 싶어. 너도 나랑 같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이 꽃집이 좋으면 평생 여기서 살아. 네가 뭐라 하든 난 여기 떠날 거야. 그러니 너도 너 혼자서 사는 법을 배워. 여기서 숨 막혀 죽든 말든 너 알아서 해. 그 뒤로 동생을 다시 볼 일은 없었어요. 집 나온 후론 꽃집 근처도 얼씬하지 않았고 음대에 들어가는 일에만 집중했죠. 동생 말대로 전 바이올린에 재능이 있었어요. 음대에 들어가 기숙사에 가게 된 건 꽃집을 나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죠.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동생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편지를 보내왔어요. 몇 달에 걸친 편지는 계속 날아왔죠. 전 열어보지 않았어요. 한 번쯤 열어볼 법했지만 그때 저는 오기 때문이었는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느 날부터 편지가 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시내에 큰 시가 있었던 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동생이 드디어 포기했나 보다, 잠깐 까먹었나 보다 생각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편지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만에 꽃집에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심한 말 한 거 사과도 할 겸으로요. 오래간만에 간 꽃집 근처에 거리는 한산했어요. 예전보다 사람이 적었고 조용했죠. 정말 기분 나쁠 정도로 조용했어요. 구름이 잔뜩 낀 하늘, 낡아 빠진 주택 건물들, 녹슨 가스배관들과 이빨이 나간 보도블럭들. 그 끝엔 꽃집이 불타 무너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 여동생은 어디에도 없었죠. 며칠 동안 미친듯이 동생을 찾아다녔어요. 주변 상인들, 길 지나가던 행인들, 눈에 보이는 사람이면 누구든 붙잡고 물어봤어요. 모두가 같은 얘기를 했죠. 시위 당일 경찰들이 꽃집을 부수고 불태웠다고. 꽃집 주인을 때리고 어디론가 데리고 갔다고. 그리고 그날 잡혀간 사람은 저와 너무나도 닮았다고. 그날 이후 사람들은 저를 추모해요. 신문엔 저와 닮은 영정사진이 실리고 시엔 제 얼굴이 앞세워졌죠. 제가 독재의 희생양이자 저항의 상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해요. 전 살아있지만 동시에 간에 담겨 땅에 묻혔어요. 하지만 전 알고 있어요. 제 동생은 아직 살아있어요. 어디선가 제가 구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미약하지만 분명히 느껴져요. 꺼져가는 생명을 간신히 붙잡고 있는 제 동생이. 그러니까 경찰 아저씨, 내 얼굴 잘 봐.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아? 내 동생 지금 어디 있어? 오빠, 만약에 내가 너무 깊게 잠들어서 아무리 오빠가 깨워도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야? 한동안 엉엉 울고만 있을 거지. 오빠는 울보니까. 울보 아니라고? 거짓말. 오빠 맨날 밤에 몰래 울잖아. 내가 다 봤거든? 내가 못 일어난다고 해도 너무 슬퍼하거나 그러면 안 돼. 오빠는 씩씩하고 멋진 경찰이니까. 항상 사람들 도와주고 착한 일 많이 해야 해. 알았지? 내가 멀리서 잘하나 못하나 보고 있을 거야. 오빠랑 나랑 멀리 떨어지게 된다고 해도 내가 언제나 오빠를 찾아갈게. 언제나 오빠 곁에 있어줄게. 그러니까 약속해. 오빠도 날 찾아와 줄 거지? 널 찾아갈게. 뭐라고? 당신 동생 찾는 건 제가 돕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그런 말 들으면 내가 뭐 감동이라도 할 줄 알아? 제 여동생은 살해당했습니다. 5년 전 정부에 의해서였습니다. 뭐야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병치료를 위해 수술실에 들어갔던 제 동생을 피를 모두 뽑힌 채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정부 고위층 수술에 사용됐습니다. 그런 걸 나보고 믿으라고?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믿을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 해도 뭐 어쩌라는 거야? 당신 동생이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당신과는 무관한 일이 맞습니다. 당신께 특별히 뭔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저 속죄입니다. 세상의 압박 따위에 굴복하고 여동생의 복수를 포기해버린 비겁한 저 자신을 향한 위로 올라가며 열쇠를 찾아오겠습니다. 77일지도 몰라요. 저 꽃이 가리키는 숫자 77일지도 모른다고요. 그걸 어떻게? 혁명당이랑 아무런 관련 없는 숫자예요. 다른 걸 조사하다가 알게 된 숫자인데 그래서 얘기 안 하고 있었지만 혹시 몰라서 얘기해봤어요. 아직 아저씨를 완전히 믿는 건 아니에요. 그저 동생을 찾고 싶을 뿐이에요. 사실 저도 아저씨 말 믿고 싶어요. 지금까지 봤을 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야기도 진심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아저씨가 지금까지 제게 보인 모습이 진실일 거라고 일 거라는 거에 꼭 열쇠를 갖고 오겠습니다. 부탁할게요. 제 선택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그럼 이게 얘네 거면은 이 건물은 모라니 거 아니야? 열쇠다. 열쇠 찾았고요. 경찰서에 조사받던 20대 여성 사망 추정. XX의 치안본부 조사를 받던 20대 피해자 A양이 조사 도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사건이 발생했다. A양은 국가보안 사건에 관련해 치안본부를 조사받고 있었으며 이날 강도 높은 시문을 받은 것으로 정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로부터 심한 폭력을 당한 정황이 있다고 내부 관계자는 밝혔다. 그는 그날 조사실 안에서 비명이 났고 이후 A양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증명했다. A양 조사실에서 외부로 이송되었으며 현재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담당한 경찰관은 일명 이기경 저요? 저요? 과거 유사 사건 여러 건에 연루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가인 진압과 잔혹한 수사로 논란되어 있던 인물인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어 있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두고 과도한 수사와 은폐 시도 여기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 당국은 여전히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레바논 여기는 샤론 응답하라 오버. 샤론 여기는 레바논 수신 양호 용건을 보고하라 오버. 신도가 아닌 혁명단원 1인이 회의에 염탄한 것으로 발견 즉시 제압하였음 오버. 확인했다 이후 조치는 오버. 신도들과 상의 중 조치에 대한 조언 구함 오버. 은총 운반 가방을 무사한가 오버. 무사하다 오버. 제압된 혁명단원의 이름은 오버. 모란이다 오버. 갈매발의 꽃밭 작전을 앞당기다 모란에게 은촌을 주사하고 지하실 문을 닫아두어라 오버. 확인했다 즉시 실행했다 오버. 한 가지 더 경찰 내부 정보원에 따르면 경관급 경찰관이 해당 아지트로 접근 중 우리 측 정보원 1인과 동행 중이지만 주의 요망 오버. 확인했다 오버. 그럼 내가 경관급 경찰이란 거네? 무슨 일 있어도 은총 운반 가방을 사수해라 오버. 확인했다 오버. 솔로몬의 꽃을 만천하에 바라길 통신 끝. 그럼 밖에 꽃 사건이 얘네들 일이네. 그리고 엄마 사이비 종교인가봐요. 연구 보고서 갈멜 꽃밭 작전 도구 연구. 갈멜 꽃밭에 사용된 도구로 연구의 결과를 보고함. 연구는 교리 전파의 파급력을 강화 목표로 진행됨. 연구 배경 고대 불교 문헌에서 열반 홍련의 존재를 확인함. 기독교와 불교가 잡혀져 있네? 이 식문은 일부 인도 불교의 수련을 마친 어린 수도승들이 자신의 번뇌를 극복하는 시험에 사용됨. 수도승들은 이 꽃의 꽃가루를 흡입하여 환각 상태에 돌입하며 번뇌를 극복하며 고위 수도승으로 인정받았으나 실패 시 흰체에서 꽃이 피어나며 사망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음. 연구진은 이 식물을 성서에 언급된 솔로몬의 꽃으로 판단함. 연구 결과 인도 불교 유적지에서 발굴된 종대를 확보하여 재배에 성공하였음. 꽃 부분은 연꽃, 가지 부분은 대지풀로 합쳐진 형상이 됨. 꽃가루를 들이마시면 낮은 확률로 바이러스에 감염됨. 감자 또한 기관지를 통해 꽃가루를 배출. 감자의 피부에 물 접촉 시 몸에서 꽃이 발아. 그러면은 내가 나가자마자
꽃이 발아한 이유가 감염자여서였네? 햇빛을 장시간 쬐면 바이러스가 사멸함 확인. 전염력을 강화하고 휴대가 용이한 X 형태, 일명 은총으로 개량했음. 다만 까다로운 바이러스 증상 발현 조건을 극복하지 못했음. 백신 개발, 백신 겸 치료제를 개발하여 신호들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했음. 결론, 갈메르 꽃밭에서는 사용될 도구가 성공적으로 개발되었음. 불안정한 바이러스 조건은 비오는 날씨와 인구 밀집 상황을 이용하여 극복하기로 결정. 그럼 이거는 바이러스네? 확인 용도네? 이건 어딘지 모르겠다. 저게 저 자리가 맞아? 조각이 몇 개 없는데요? 그러면 제가 아저씨 도와드릴게요. 전 아저씨한테 정보를 주고 아저씨는 제게 자유를 주는 거죠. 그럼 일단 제 손부터 풀어주셔야겠죠? 뭔가 날카로운 것 하나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죽고 싶지 않으면 어서 저를 풀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하하. 뭐야, 진짜 연기 깨하네. 진짜인 줄 알겠어. 아저씨한테 비밀번호 알려주면 저는 뭐를 얻죠? 망설이시는 건 자유인데 시간이 얼마 없을걸요? 날 이렇게 묶은 건 당신이잖아. 저장은 못하네. 엄마다. 사실 자네 여동생 일은 엄밀히 따지면 지난번 시 때문 아닌가? 그 국가 반역자 놈들이 혈액운송 차량을 가로막는 바람에 벌어진 비극이잖아. 놈들만 아니었으면 자네 여동생도 그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았을 테고 안 그런가? 그러니까 자네는 그 반역자 놈들을 전부 잡아들이는 게 맞지 않겠어? 괜히 엉뚱한데 화풀이 하지 말고 정말로 자네의 여동생을 죽인 놈들을 잡자고. 아니 근데 헛소리 저거 심하네? 그렇다고 여동생 피를 빼서 쓴다는 그런 비인간적인 일을 해놓고서 저게 맞나? 아니라고 했잖아요. 전 정말 아니에요. 전 그냥 학생이고 친구들이랑 공부만 했어요. 그날 시위도 친구 따라간 거였어요. 그게 다예요. 정말 그러니까.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그런 건가? 나 나쁜 사람인가? 최근 경찰이 적국 간첩 다수를 건강하여 국가 안보 수호에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신임 경찰관들은 정밀한 정보 분석과 신속한 대응에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케이 장군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경찰의 헌신에 깊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공수사를 더욱 강화해 간첩 활동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을 밝혔으며 네가 뿌리씨에 뽑혀 꽃 피우지 못했기에 나는 매일 너의 장리에 이게 되었다. 네 향기가 떠올라 괴로울 때마다 다른 일을 꺾어 네 영정 앞에 바쳤다. 이런다 해도 네가 돌아오지도 기뻐하지도 않을 걸 안다. 그렇지만 이러지 않으면
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아. 방금 그거는 주인공인가봐요, 이끼. 저 아이도 죽일 건가? 저 아이는 긴 장마 속에 홀로 향 없이 꽃을 피워냈다. 향 없는 꽃은 꺾어도 새로운 흉터를 남길 뿐이고 흉터 속에서 향 없는 꽃이 새로 피어난다. 그 꽃은 내게도 돌아와. 또다시 네 목을 죄이러 되겠지. 오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야. 이제 그만둬. 어때요? 위에 열쇠가 있었나요? 위에서 열쇠를 찾았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자, 아저씨. 시간 얼마 없어요. 부탁드릴게요. 어서 저를 풀어주세요. 오, 정답지가 3개네? 모란의 목줄을 풀어줬다. 어떻습니까? 훨씬 낫죠? 그러게요. 나쁘지 않네요. 풀어줘서 고마워요. 난 이제 죽겠죠? 왜냐면 뉴스 보니까 내가 죽인 걸로 나와 있던데 거기선? 이제 드디어 너를 죽일 수 있겠어. 이게 뭐야? 쟤는 왜 발화하는 거야? 상처 속에 피어난 꽃이 네 목을 졸랐다. 응답 없는 호의는 의미 따윈 없는 것일지도 모르지. 진엔딩이 치료한다 같으니까 이걸로 갈게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건가? 근데 뭐가 말이에요? 내가 널 때리고 묻기까지 했잖아. 아, 그거요? 괜찮아요. 이미 용서했어요. 아저씨, 그저 아저씨가 할 일을 한 것뿐이잖아요. 이해해줘서 고맙고. 뭘요? 우린 같은 편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죠. 아저씨 어서요. 잘 풀어주세요. 만약에 내가 널 풀어주면 깨진 화분 조각으로 탁한 마을에 사로잡히세요. 마음에 사로잡히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 근데 일러스트가 너무 잘 뽑혔다. 난 이럴 수밖에 없어.
아 근데 이러니까 진엔딩 좀 많이 궁금하네. 나는 혼자 온 게 아니었더군. 그리고 너도 그냥 말단 혁명단원이 아니지? 내게 잡힌 건 우연이었겠지. 하지만 내가 기억을 잃었다고 말했을 때 날 죽일 조울기라고 생각했나? 어떻게, 대체 어떻게 한 거지? 기억이 다시 돌아온 거야? 아주 조금. 조금이지만 중요한 건 다 떠올랐지. 아, 그래.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뭐, 이제 어쩔 건데? 날 고문하고 죽일 거야? 내 동생한테 했던 것처럼? 그럴 생각 없다. 이제 그런 짓 따위 하지 않아. 그럼 나한테 주사한 건 뭔데? 날 손쉽게 죽이려고 독약 같은 걸 주사한 거 아니야? 치료자다. 너는 네가 알지도 못하는 새에 병에 걸렸지. 난 그걸 치료해줬을 뿐이야. 병? 병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짐작 가는 바가 있을 텐데. 이곳이 혁명 모임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건 너도 이미 잘 알고 있잖아. 그 이상은 직접 알아봐라. 어차피 위층에 다 펼쳐져 있으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위에는 열쇠는 위에 잘 있더군. 이게 네 목줄의 열쇠인가? 위에서 한참 있더니 결국 찾긴 한 모양이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그걸 나한테 왜 보여주는 거야? 그거 가지고 뭘 어쩌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두면 네가 알아서 줄 수 있겠지. 열심히 발버둥 쳐서 네 자유를 찾아라. 깨진 조각을 주워 숨겼었던 것처럼 말이야. 아직 우리 서로 나눌 얘기가 많을 것 같지만 시간이 그리 많지 않군. 이만 가보겠다. 다신 서로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 그리고 네 여동생 일은 정말로 미안했다. 이건 진심이야. 야, 기다려! 가긴 어디가 이 새끼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도망가지 마! 죽여버릴 거라고! 여긴 비 안 오네. 뭐야, 왜 교통사고 소리 나지 않아요? 하여튼 이로써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맞아요. 짱 재밌네요. 스토리 너무 좋다. 근데 나 그게 너무 신경 쓰여. 마지막 차 소리 너무 신경 쓰여. 이럴 때 크레딧은 다 보는 게 국룰이죠. 아 근데 난 이렇게 스토리 좋은 게 너무 좋더라. 더빙 게임을 워낙 좋아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피지컬이 없어서. 더 엔. 묶였던 거 풀어놨다. 하여튼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